그런 그 상황에서 뭐 변호사로서의 양심과 그리고 우리 의뢰인을 향한 그 의뢰인을 위한 이익을 위한 어떤 방향 것을 놓고 고민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네.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네, 그런가요? 네, 사임하는 일은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시네가로 TV입니다. 이 드라마와 영화의 법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스타벅스.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4화가 아니라 5화 우당탕탕 겉모술수의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화 내용은 어떤 것이었죠? 네, 이번 화 내용은 ATM 회사들끼리의 지적재산권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화 ATM과 금강 ATM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화 ATM이 그 현금 출급기에 대해서 ATM 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런 권한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실용신앙까지 등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이었고요. 금강 ATM은 아니다. 그 기술은 이미 다른 시카고 페어에서 다 공개된 기술이었고 이미 리더스 ATM 회사가 이미 썼던 그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화 ATM만의 독점적인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소송을 건 건가요? 아니면은 그 소송이 아니라 가처분을 먼저 걸었던 것 같은데 어떤 가처분을 걸었었죠? 이게 이제 판매 중지 가처분이었었죠. 이게 본안 판결, 본안이라는 말도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실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지 않으면 이 판매하는 거를 막지 않으면 나한테 손해가 생긴다. 그러면서 임시적으로라도 막아달라 하는 게 이제 판매 중지 가처분인데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지위를 정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가처분이 딱 돼버리면 판매를 일단 중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처분부터 거는 겁니다. 경쟁업체들끼리는. 가처분 사건의 특성은 이제 본안 소송이 진짜 본싸움이라면 가처분 사건은 약간 그 예고편 같은 느낌이에요. 이 본안 사건이 굉장히 법원에서 증거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증인 불러가면서 천천히 판결을 하는 재판이라면 가처분 재판은 그렇게 기다릴 여유가 없는 재판,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서 급박하게라도 어떻게든 임시적으로 지위를 정해줘야 되는 이 재판을 의미하는 거고요. 가처분 재판 같은 경우에는 통상 3개월, 4개월 정도까지 빨리 결론을 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본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통상 1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처분 사건은 짧고 굵게 사건을 진행하지만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 확정적인 판결은 아니고 이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임시적으로만 하는 판결이라서 본안 판결에서 만약에 가처분 판결을 뒤집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급박하게 이것을 막을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해요, 판사님께. 그래야지만 이것을 인용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그 본안 진짜 싸움에서 이제 이겨야 할 만큼의 증거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판사님이 이게 지금 바로 퍼지면 여기처럼 ATM 기기가 막 퍼지면 문제가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설득력만 갖추면 이런 임시 지위를 정해주셔서 이제 판매 중지를 시켜주시죠. 만약에 이 이화 ATM이 은행들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계약이라는 게 시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강 ATM이 이미 다 계약을 해버리면 이화 ATM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급박하다, 빨리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판매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걸로 보입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계약 당사자를 바꿀 실익이 전혀 없으니까요, 사실. 그렇죠. 네. 거기서도 은행 관계자가 말을 하죠. 우리는 이화든 금강이든 상관없고 좋은 기술이면 다 그렇죠. 너네들끼리 알아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급한 거는 이제 각 회사들이었죠. 이 드라마에서 이 회에서 또 특별한 장면은 사실 증인 신문이었어요. 그래서 또 특별하게 저는 굉장히 의아했던 게 기술 개발자로 나오시는 분이 전에 직업이 연극 배우였다는 게 제가 보면서 아니 연극을 하시다가 갑자기 기술 개발을 하실 수가 있나? 이게 너무 드라마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하튼 연극 배우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드라마에서 이 제목이 우당탕탕 권모술수였던 것처럼 이 권 변호사님하고 권 변호사님이 막 술수를 부려서 우영우 변호사의 경쟁심을 막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록도 안 보여주고 자료도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영우 변호사가 나도 이기고 싶고 나도 성과를 내고 싶고 그런 조바심이 막 나는 신입 변호사로서의 그런 것들이 드라마에서 막 나왔고 그거의 하나로서 이 증인을 훈련시키는 그렇죠. 코칭하는 네, 장면이 나오죠. 나와요. 실제로도 좀 코칭을 하나요? 어떤가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 배경 설명을 좀 하자면 배성철 팀장이라고 나왔어요. EYTM 측 개발자로. 그 팀장이 이제 우영우가 만나러 갔는데 진짜 너무 어색하게 너무 막 거짓말인 티나게 갑자기 코가 빨개지고 막 손 다리 막 떨고. 떨고 막 땀 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너무 잘 나오죠. 그런데 우영우가 여기서 약간 의심을 하죠. 아, 거짓말 같은데? 약간 이런 의심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증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코칭을 해주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손은 내리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를 긁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개발자라면 당연히 이런 건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물어보죠. 이런 장면들이 다 이 일종의 코칭인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코칭을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진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뭐 이런 태도라든지 이렇게 보이면 거짓말스럽게 보일 수 있다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대체로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원고 측이 신청하는 증인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원고 측이라면 제가 신청하는 증인이 있고 상대방이 신청하는 증인이 있을 텐데 제가 신청하는 증인은 어쨌든 제가 연락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공정성 문제 때문에 내용을 고치하기는 어렵고 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도를 이야기하겠지만 그 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코치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드라마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봐도 아무리 봐도 거짓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렇게 거짓말이 분명하게 판단될 때 변호사는 어떻게 해? 거기서도 쟁점이었어요. 이 권민우 변호사가 우리는 의뢰인 편에 서서 이제 의뢰인의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냐. 거기서 맞아.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기록과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 의뢰인이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일단 설득을 할 것이다. 네, 설득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된 방향에서 최선을 이제 이익을 찾는 방향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해보지만 만약 우리 의뢰인이 제 말을 듣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계속 거짓말로 나아가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사임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저희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변호사님들 뭐 다들 보시면서도 생각하셨겠지만 늘 이런 딜레마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그 상황에서 뭐 변호사로서의 양심과 그리고 우리 의뢰인을 향한 그 의뢰인을 위한 이익을 위한 어떤 방향 것을 놓고 고민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네.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네, 그런가요? 네, 사임하는 일은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 화면 보면서 진짜 이렇게 연기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이 갑자기 맞아. 갑자기 나가서 성우 톤으로 이렇게 아. 저는 뭐 이러면서 엄청 진술을 잘하잖아요. 진짜 뭐 개발할 때 너무 힘들었다고 막 이러면서 막 눈물 쏟으면서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진짜. 실제로 이렇게까지 그 이야기나 태도를 바꾼 증인은 혹시 만난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만난 적은 없는데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제 의뢰인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의뢰인의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진행을 하는데 그거하고 생 거짓말, 완전히 반대되는 거짓말을 반대 증인이 눈도 깜짝 안 하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거짓말 한 적 없다고. 사실은 여기 전화에서 동동일 그 사건에서도 그 동동일 형님이 나와서 저는 뭐 상속 그런 얘기 우리 동동삼 동생한테 한 적 없습니다 하고 눈도 깜짝 안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동삼 씨가 막 흥분해서 동생이 막 형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은 코치를 받으신 걸까요? 아니면 철면 피신 건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이 사건에서는 가처분 결정을 나서 우영우 변호사 쪽이 이겼죠. 근데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해요. 금강에서. 그리고 그때 이의 신청한 이유가 그 리더스 그 회사에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ATM 기기를 하나를 찾았기 때문에 그거를 현장 검증해달라고 해서 판사님이 가시죠. 근데 실제로도 가처분 결정 나고 뭐 이의 신청도 하기도 하나요? 예. 그리고 또 그거를 이의 신청할 때 같은 판사님이 나오시기도 하나요? 어떠신가요? 보신 적 있나요? 네. 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본안 소송에 대한 불복 절차랑은 좀 달라요. 본안 소송은 1심이 끝나면 2심, 2심이 끝나면 3심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가처분 결정에 대한 것은 그 채무자 측 입장에서 봤을 때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하고 이의 신청을 한 이후에 또 같은 결정이 나면 항고를 하고 즉시 항고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법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같은 재판부가 또 그 사건을 맡는 거예요. 이건 채권자가 하는 경우는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 경우에서는 채권자가 이겼고 채무자가 졌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같은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일반 드라마 그 보신 분들은 이제 크게 신경은 안 쓰셨겠지만 보통은 한 번 재판하고 지면 두 번째 재판할 때는 당연히 다른 판사님이 오셔가지고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가처분은 좀 특수하다는 거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네, 드라마가. 드라마가. 까지 맞추는 거 보면.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화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